네, 시청자 여러분, JCN의 이슈 타파를 시작합니다. 울산시나 구청장, 군수에게 조금 불편한 얘기,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는 하지 않는 울산 지역 사회 분야의 희한한 문제를 이슈 타파에서 깊이 있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울산의 믿을 만한 언론인, 울산매일신문 편집국장 김진영 이사와 함께합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두겸 시장이 이달 들어서 산하기관 구조조정을 주요 이슈로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네. 지방정부의 신구 세력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임기가 시작되고 이 문제가 줄곧 얘기가 돼 왔는데 산하기관 기관장들은 나름대로 법적 임기 보장이라는 언덕에 기댄 채 새로운 지방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자, 이 얘기를 오늘 얘기해 보겠는데 우선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기관장들의 거치 문제, 이거는 사실은 울산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똑같은 경우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 산하기관인 국가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그리고 방통위원회 한상혁 위원장 이 두 분의 거치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여전히 기관장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문제, 이것이 부각되면서 감사의 칼을 빼들고 이에 반발하고 또 눈물의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볼성사나운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의 본질은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다는 관점, 그리고 산하기관이라도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원칙론, 이 부분이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쪽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가치,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가 지방정부의 스펙트럼을 꾸리는 게 옳다. 그러니까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압력을 넣는 것은 법치를 흔드는 문제다. 이런 지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있는데요. 주민들이 새로운 인물을 선택한 이상 단체장이 산하기관장의 교체 그리고 전임자의 정책을 대폭 수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울산 얘기하죠. 울산 같은 경우에도 송철호 시장에게 임명장을 받은 울산시의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여전히 김두겸 체제에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결국 이 같은 사태가 장기화되면 손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다. 어떤 식으로든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중론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상황에서 빠른 정리를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자, 이런 상황이 빨리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이게 문제란 말이죠. 김두겸 시장은 산하기관 구조조정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김두겸 울산시장이 산하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칼을 빼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기능의 중복이라든지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그리고 만성 적자에 시달리다든지 이런 고질병이 심각한 공공기관들은 수술대에 올려서 혁신의 메스를 대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건 맞는 말이고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 정책, 그리고 이 부분과 맥을 나란히 한다는 게 명분인데요. 사실은 전임 송철호 시장이 민선 7기 때 임명한 기관장들이 일명 송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 사람들을 겨냥한 우회적인 퇴진 압박, 이렇게 보는 시각이 사실은 지배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퇴진 압박 이런 얘기를 이제 쓰고 있는데 김두겸 시장은 언론에서 제발 퇴진 압박이라는 말 좀 쓰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던데 칼을 빼 들었으니까 퇴진 부탁은 아니지 않습니까? 퇴진 압박 맞잖아요. 구조조정의 방향을 잡았답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조정의 방향이라는 게 결국 퇴진을 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 결국 시민들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환경을 정책이나 이런 게 편의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효율적으로 산하기관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울산시는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조직 효율화, 이 조직 효율화를 깨하는데 방점을 찍고 혁신과 정비, 이 부분에 나서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전면적인 조직 진단을 하겠다. 그리고 공공기관별 주요 사업 성과, 조직, 기능, 인력 등을 자체 진단하고 분석한다는 방식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울산연구원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이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이미 사전 협의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용역에서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관이 있는지, 아니면
같은 기관이라도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조직이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촘촘히 들여다봐서 네.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통폐합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기능 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진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뭐 과감하게 막 결단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김두겸 시장의 그 성향으로 봐서 전임 시장처럼 그렇게 신중하게 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런데 방향은 이제 그렇게 나왔고 용역이라는 게 발주처의 의도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명분을 쌓아가는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거나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용역 최종 결과는 늦어도 뭐 다음 달 말까지는 아마 도출될 예정입니다. 보통 용역을 하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 부분은 조금 빨리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시가 조직 진단이 완료되면은 곧바로 이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기관 간 통폐합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인 조정 절차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합리적인. 만약 기관 간의 통폐합이 결정될 경우에는 기존 인력은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이런 건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복지가족진흥서비스원 이렇게 바뀌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걸 설립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그 울산시가 그 여성가족개발원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서 같이 그 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추진에 나섰는데 시의회에서는 이 이름을 또 바꿨습니다. 바로 첫 번째 구조조정의 방향인데요. 울산시는 복지 지출 확대, 복지 분야의 효율화 이런 부분은 유사한 기능이 중복되어 있는 것, 복지가족진흥원, 복지가족 서비스원 이 부분을 설립 통폐합하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두 기관장 모두 송철호 전 시장이 임기 말에 임명해서 알박기 인사 아니나 하는 논란을 낳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난해 12월에 설립된 기관이란 말입니다. 임기를 진짜 불과 얼마 안 놔두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두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는 시선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 통합 문제는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가장 먼저 문제가 제기되니까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고요.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의 통폐합 문제 자체는 울산 지역의 여성 사회단체들이 극렬하게 반발합니다. 여성회, 그리고 시민연대, 정의당, 울산시당, 여성위원회, 그리고 17개의 시민단체, 정당, 기자회견 나서가지고 성명도 하고 집단 반발하고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울산시가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을 통폐합해가지고 어떤 복지가족 진흥서비스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어떠한 논의, 공론화 이런 거 없이 추진하고 있다. 밀어붙인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수행 역할이 확연히 다른 두 기관을 이렇게 통폐합을 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기관장 찍어내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고요. 울산 지역의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최저고 그리고 울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균형 지수를 맞추는 것, 성별 균형 지수를 맞추는 이런 부분도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의 여성단체들이 그 울산시의 여성정책 부재, 연구의 필요성 이런 걸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여성개발, 여성가족개발원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여성정책을 담당할 부서 운영을 요구했는데 아예 이걸 폐지하고 통폐합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결국 이런 것은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남성 중심 문화 이런 부분 때문에 나온 것이고 울산에는 여성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독립기관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밀어붙이느냐. 결국 이거는 기관장을 바꾸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여성단체가 이렇게 많은 여성단체가 극렬하게 반발하는데 아무리 뚝심 있는 김 시장이라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이번에 그 카드 길어서 이제 못 옮기겠는데 이 어떤 성격인가요? 네, 그러니까 울산시가 복지 분야 업무를 통합해서 총괄 지휘할
이 회입니다. 이 기관입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지난주에 그 시의회에서 이름을 바꿨는데요. 예. 뭐냐면, 복지가족진흥서비스원입니다. 예. 복지가족진흥서비스원을 설립하겠다 이랬는데요. 예. 울산시가 복지서비스 업무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 서비스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 예.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복지가족진흥원, 복지가족 진흥 서비스원 여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부가 공공기관의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해야 된다. 예. 이런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거든요. 예. 이 제시한 내용 안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울산시 의회 안에 사회복지정책자문위원회에서 유사기능의 출자 출연기간 조정을 해야 한다. 예.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복지가족진흥서비스원 예. 이 부분은 설립이 유력한 대안이다 해서 밀어붙였고 시의회도 이것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울산시에서는 여성가족개발원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범위 이런 부분이 유사하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중복 기능이 많다는 것이고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알박기 인사를 내보내기 위해서 한다 이런 비난이 있지만 명분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예, 예. 네. 이제 울산시 입장을 들어보면은 중복된 것을 정리한다 이런 얘기고 또 야당이나 여성단체들은 뭐 또 다른 이제 의미로도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옳은 얘기인지 참 듣는 사람이 헛갈립니다. 9월 말에 나오는 용역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근데 울산의 산하기관 구조조정이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네, 아마 시작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시작이에요. 네, 시작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울산시 산하기관 기관장의 현황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재 재임 중인 13개 공공기관장 가운데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가 9명입니다. 예. 그리고 3명은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도는 2년 후로도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많은 잔여 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예. 이들 가운데 한상근 울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미 사표를 제출했거든요. 예. 김두겸 시장 출범과 동시에 사표를 1번으로 제출했습니다. 예. 그리고 울산연구원장은 임기를 마치고 새 원장 인사청문회 절차도 끝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11개 기관장은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상근 도시공사 사장의 사표는 아직도 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하자고요. 시장 바뀌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제일 먼저 한상근 사장이 사표를 냈어요. 근데 지금 있어요. 왜 붙잡아 두고 있는 거죠? 정리한다면서 붙잡아 두는 것도 좀 이상하고 사표 내고 그냥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이제 한상근 도시공사 사장의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예. 먼저 자진해서 사표를 제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당당하게 나는 전임 시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새 시장이 왔으니까 사표를 내는 게 도리다 하고 낸 겁니다. 냈어요. 일부에서는 이런 사표를 가지고 기획사표라고도 합니다. 기획사표? 예. 뭔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신임을 묻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예를 들어 우리 그 앵커님께서 제 회사의 사장으로 새로 오셨다. 그럼 제가 사표를 내는 겁니다. 죄를 신임하든지 안 하든지는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짓 많이 했죠. 예. 네. 그건 기획사표인데요. 예. 두 가지 경우입니다. 사표를 수리 안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표를 내는 경우. 네네. 아니면 정말로 본인이 뜻이 없어서 사표를 내는 경우인데 한상근 사장의 경우에는 아마도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스펙도 상당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다가 또 나머지 기관장들이 이제 그 거치 결정을 좀 불분명하게 하고 있으니까 앞서서 자기가 선수를 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두겸 시장으로서는 좀 오히려 홀가분한 입장이 되는 것이죠. 일설에는 이제 금년 말까지는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던데 어쨌거나 별로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연말까지 있을지 아니면 임기를 다 채울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이면 바로 물러날지도 모르는 일인데요. 이런 상황들은 어쨌든 간에 본인이 어떤 자발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진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신 있는 분들은 저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 들고요. 자,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다 다른데 산하기관장의 임기 누가 얼마만큼씩 남아 있습니까? 네, 울산시 산하기관장들의 임기 아까 뭐 이야기를 대충은 했는데 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네. 울산시설공단의 송규봉 이사장, 울산도시공사의 한상근 사장 이 두 분의 임기는 2024년 11월까지입니다. 꽤 많이 남았죠. 울산연구원 임진혁 그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임기가 종료됐고 신임 원장으로 편상훈 울산대학교 명예교수님이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조금 정리가 됐고. 그 울산 일자리 재단 정창윤 사장은 2022년 12월 올해 연말까지고요. 관광재단 한경준 사장도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얼마 남았고. 테크노파크의 건수용 사장은 2023년 3월까지고요. 내년 봄까지. 신용보정재단의 김갑수 사장은 2023년 9월까지입니다.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송철호 시장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울산경제진흥원의 김연민 원장은 2023년 10월까지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울산여성가족개발은 박미 원장.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의 구자로 원장은 2023년 10월까지고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허황 원장은 2024년 1월까지. 문화재단의 김정배 대표는 2024년 3월까지입니다. 또 이번에 통폐합 대상인 사회서비스원 김창선 원장은 2024년 12월까지로 임기가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쏙쏙 들여다보니까 송 시장이 임기 막바지에 알박기 인사를 많이 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네요. 알박기 인사는 뭐 안 해야 되고 그런 자리에 제의가 오면 저 같으면 사양을 하겠습니다. 정말로요. 안 받겠습니다 하겠는데 받았어요. 근데 이분들 이제 할 말이 있는 게 임기는 보장이 돼 있으니까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또 다른 도리가 없잖아요. 네, 안 나가겠다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나가겠다면 도리가 없고요. 버틴다면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대구 같은 곳에서는 시장 임기하고 산하기관장 임기를 똑같이 하도록 아예 법에 명시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대구 얘기는 조금 이따 또 해볼게요. 이거 꼭 해야 되니까. 최근에 정부에서 새 정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했고 이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새 정부의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동일한 사업 분야의 유사한 공공기관 이것이 존재하거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기관 등의 경우에는 통합 수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통합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분야별 공공기관 증가로 인한 기능 중복 문제 그리고 낮은 경영평가 실적 뭐 재정 부담 가중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공기관의 효율화 또 그 필요성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산이 쓸데없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자는 것이고요. 울산시도 분야별 유사 중복 기능 그리고 비효율적인 요소는 제거하고 핵심 기능을 강화해서 공공기관 고유의 역할, 기능을 재정립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수용자 중심, 수요자 중심의 어떤 공공기관 운영으로 대시민 행정 서비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공공기관의 혁신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명분은 아주 좋아요. 결국 이 같은 지침이 내려오고 그러는 것을 보면 이 문제는 울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환경부의 어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정부의 권력 교체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수장들 이런 부분들의 물갈이하는 관행 이 부분은 제동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민선 8기 출범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이런 산하기관장들의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강력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지난 정부의 지방 정권과 과거 정권과 권력이 교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선출된 단체장과 전임 단체장들의 어떤 임명한 주체들이 다른 경우에는 상하기관장들 간의 불편한 동거, 그리고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같은 당이라고 할지라도, 뭐,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같은 당의 수장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색깔과
어떤 빛깔과 그런 사람들의 문의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을 산하기관장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한 동거 그런 곳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마는 심한 곳이 어느 동네입니까? 울산도 들어가죠? 대표적인 도시가 울산과 대전입니다. 대표적인 곳? 그러니까 충남도 좀 포함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장으로 바뀐 울산시의 경우에는 전임 시장이 임명한 상당수의 기관장들. 앞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두겸 울산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사실 공기업 2곳, 출자 출연기관 11곳, 모두 13곳인데요. 이들 가운데 9곳은 앞서 본 대로 1년 이상, 많게는 한참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장이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뀐 대전과 충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사정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말이죠. 아예 법을 바꾸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요? 실제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정무직 공무원, 산하기관장, 임원 임기 이건 당체장하고 똑같이 가는 그런 특별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의해가지고 통과시켰거든요. 울산시도 이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군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관 공무원 출자 출연기간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이렇게 딱 명시를 해가지고 아예 발의를 해가지고 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임기는 똑같이 간다. 그럼 연임을 하더라도 연임한 그 단체장이 임기가 잔여 임기가 남더라도 그 임명한 시장이나 단체장이 임기가 끝나면 그걸로 자기는 끝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모적인 논쟁이나 어떤 불협화음의 불씨 이런 걸 완전히 차단한 경우이죠. 상당히 합리적일 것 같고, 의회도 이렇게 하면 의회도 적극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대구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과 뜻을 같이 하는 그 지방 권력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뭐 빨리빨리 처리가 되었고요. 아마 이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제일 먼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산하 기관장들이 일을 잘하고 있으면, 물러나라는 얘기를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이분들의 성적표는 어떤가요?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이제 산하기관장의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산하기관장들이 모두 다를 다 어떤 점수를 매겨 놓지 않았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지난해 자료를 보면 7곳의 지방 공기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성적을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공기업 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은 울산 상수도 사업본부, 도시개발공사, 뭐 시설공단, 그리고 남구, 중구, 북구, 울주군의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되는 것과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그 지방정부의 혁신 요구에 반박할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가 지방에 지금 그 산하기관장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과거 정부의 그 임명권자로부터 임명을 받았다면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맡은 분야에 엄청난 전문성과 스펙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공채를 통해서 엄정한 평가를 받아서 들어온 기관장들이라면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누구의 어떤 자고 우면할 필요도 없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누가 봐도 낙하산 인사라는 거,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보인다면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스스로 잘 압니다. 스스로 잘 아는 분들은 스스로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뭐 성적도 안 좋다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역시 이제 홍카콜라가 한 발 앞서서 답을 내놓았으니까 그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채우겠다고 하시는 기관장들을 옥죄는 방법 말고 설득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잘해야 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산하 기관장들의 거취 문제 얘기해봤습니다. 울산매일신문 편집국장 김진영 이사와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진영 이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